자,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내신 대비 교재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우리 중간고사 때 대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모아놨고, 그제? 뒷부분은 기출 문제 쫙 모아놨어. 그제?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풀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문제가 제일 기본으로 돼가지고 다른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은 꼭 풀 줄 알아야 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책 어디 갔어? 이거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 필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갈 거야. 알겠지? 자기 손으로 써보는 시간 가질 거야. 오케이. 개념 정리할 거라고. 자, 위에 제목 쫙 붙여 넣긴 했는데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1번 증가 감소 극대극소, 2번 함수의 그래프 쫙 한 번에 설명을 해줄 거야. 첫 페이지. 이제 필요한 부분 적어줄 겁니다. 빨리 V하고. 자,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증가 감소. 자, 우리는 어떤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해? 증가의 기본적인 정의도 알고는 있어야 돼.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를 만족하는 게 증가함수야. 그치?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보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줘? 미분에서 0보다 크면은 x는 a에서 증가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반대로 감소함수는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이 fx2보다 더 커지는 게 감소함수고,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야. 맞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 한번 정리해보고. 자, 3번.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fx가 증가 함수이기 위한 조건, 감소 함수이기 위한 조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은 뭐 할 거냐면은 fx가 증가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분한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미분에서 0보다 크면은 증가야. 근데 반대로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등호가 들어가야 돼. 알지? 등호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등호 조건 빼먹어가지고 틀려가지고 오기만 해봤다. 그냥. 자,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분한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버리면 돼.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될 내용. 자, 극대극소도 바로 정리하자. 극대극소. 자, 극대가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구간에 포함되는 x에 대해서 f의 x보다 f의 a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극대야. 그치? 크거나 같으면 극대야. 반대로 x는 a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아니고 a-k부터 a 플러스 k 사이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fx보다 fa가 더 작거나 같으면은 극소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극대값과 극소값은 미분 가능이네 불가능이네 연속이네 불연속이네 그런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렇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다뤄줄 테니까, 이제 다뤄줄 테니까 fx가 미분 가능일 때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은 미분에서 a 대입한 게 0이 나와. 그지? 그런데 미분에서 a 대입해서 0 나왔다고 해서 극값을 갖는 거야? 그건 아니야. 사실 극값을 갖는 거 아니야. 요 발레가 뭐가 있어? 3차 함수 x 세제곱 그래프. 미분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하지만 극값을 갖는 형태는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자,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극대값은 어떤 형태? 증가하다가 감소 상태로 바뀌는 거. 극소값은 감소하다가 증가 상태로 바뀌는 거. 맞지? 이것도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알지?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데도 극대값이 아니고 극소값을 갖는 경우도 있긴 해. 언제? 위에가 뻥 뚫리고 밑에서 함수값 갖는 경우. 그럼 얘는 극소값이야.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아무튼 첨점도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네. 자, 1번에다가 요거까지 정리해 둡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 자,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쫙 한번 정리해 볼 거야. 그치?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자, 3차 함수 fx가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라고 했을 때 미분한 녀석은 2차 함수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원래 함수 그래프는 그 값을 몇 개를 가져? 두 개. 그치? 그래서 위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될 거야. 그치? 맞아. 증가표 그리지 않고 증가 감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치? 미분한 녀석이 x축 위에 그렸으니까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값을 두 개를 갖습니다. 특히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은 3차 함수에서는 그 값이 어떤 값이 극대값이 돼? 두 값 중에서 미분에서 0 되는 두 값 중에서 더 작은 데서 극대, 더 큰 x값에서 극소 이렇게 갖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때는 그 값이 몇 개? 두 개. 그치? 자, 이때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에서 0 됐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아요. 극값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녀석도 미분에서 0 되는 점조차도 없어. 그치? 그 상태에서 항상 양수니까 증가 모양으로 그려져. 그래가지고 살짝 꿀렁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는 극값 있어 없어? 극값 없을 거라고.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을 두 개 아니면 0개를 가질 겁니다. 극값을 하나 갖는 경우 있어? 절대로 없어. 그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두 개 아니면 0개를 갖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할 때라고 하면은 극값을 몇 개 갖는 거야? 무조건 두 개를 갖는 거야. 알지? 3차 함수는 극값을 무조건 두 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야. 라고 하면 극값을 무조건 두 개 가질 거라고. 그럼 극값을 가질 조건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풀면 돼? 미분한 u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미분한 u 2차식의 극값이 없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하면 돼?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3차 함수 그래프. 일단 그래프 개형의 특징이야. 적어주시고. 자, 두 번째 3차 함수 그래프의 또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더 적어놓고 가자.
두 번째 거야. 자,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3차 함수 극값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럴 때 극대값을 갖는 x값 혹은 극소값을 갖는 x값 사이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극대값을 갖는 x값 극대점을 지나가지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접선을 그려줬어. 그래가지고 3차 함수가 다시 만나는 점이 존재할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점까지 해서 뭐가 될 거라고? 이 길이 같아질 거라고. 여기서요. 그치? 자, 극소값을 갖는 녀석까지 해가지고 요 값까지 해서 뭐를 거라고? 이 길이까지 전부 다 같아질 거라고. 맞아. 길이 같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치?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요런 식이 나와. fx가 x의 x-3의 제곱 모양으로 생겼대. 그치? 그 녀석의 극대값을 찾아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치? 그럼 그림 그려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 쑥 생겨먹고 0에서 x축이랑 만나고 3에서 다시 x축이랑 만나네. 맞지? 그러면 극대값 찾기 위해서 얘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할 거야? 극대값을 갖는 x값과 변곡점과 극소값을 갖는 x값 이 길이 같을 거라고.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가 1이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미분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극대값 f1이 극대값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잖아. 맞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성질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성질이야. 두 번째 성질. 변곡접선. 깜짝이야. 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 요 점에 대해서 점 대칭 도형이야. 알지? 점 대칭 도형. 자,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줘?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으로 찾아줍니다. 알지? 그럼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3차 함수 다른 데서 접선을 그려보면 무조건 3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이 항상 존재해. 알지? 어디서 접선을 그리든 다시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해. 3차 함수는. 그런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랑 딱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돼서 3차 함수랑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알지? 자, 그랬을 때 곡선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곡선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생각할 때 뭐 할 거냐면은 요 라인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몇 개의 접선을 그려줄 수 있는지 볼 거야. 그럼 요쯤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접선을 하나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보다 더 밑에 있는 범위에서는 접선을 한 개 그려줄 수 있어. 그치? 자, 정확히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요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를 그려줄 수 있어? 하나,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어. 그치? 요 점에서는 접선을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맞아. 자,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있는가? 에서는 접선을 세 개를 그려줄 수 있어. 어떻게? 요쯤에 있는 점에서 여기 접선 하나, 여기 접선 하나, 여기 접선 하나 해가지고 세 개 그려줄 수 있어. 또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다시 접선을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어. 그치? 자,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는 녀석에서는 접선을 한 개 그려줄 수 있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 접선을 3개 그려줄 수 있을 때 점을 1,K라고 쓸 때 K의 범위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1,K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방정식 푸는 걸로 풀어도 되는데, 그치? 자, 변곡접선 이용해가지고 뭐 해줘? 여기서 접선에다가 1 대입한 값부터 원래 함수에다가 1 대입한 거 사이에 있으면 돼 해가지고 K의 범위 바로 찾아버리겠다고. 그치? 순식간에 풀려. 이렇게 하면은, 그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로 넘어갑시다. 자,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 시기 fx는 ax의 4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 있으면은 미분하면은 4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는 상태라서 그제? 미분한 게 3차씩 나와. 그래서 미분한 거의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주는데 3차 함수 그래프 아까 그려봐서 알듯이 그래프 그려주는 형태가 여러 가지야. 그치? 특히나 우리는 미분한 게 x축이랑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그려지는 거라서 x축이랑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 두 번째 x축이랑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이랑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혹은 삼중근을 갖는 경우. 에 대해서 각각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아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알파, 베타, 왜 베타요? 여기도 감마지. 감마에 대해서 자,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그치? 그 값을 몇 개를 가져? 세 개를 갖네. 자, 이 녀석에서는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4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한 점에서만 만나. 그치? 자, 그래서 알파에서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꿀렁 하고 올라갈 거야. 얘랑 차이점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있고 없고 차이야.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꿀렁 했으니까 4차 함수도 여기서 꿀렁 해가지고 왔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갈 거고. 자, 삼중근 갖는 경우만 좀 특이하게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그래프가 그려준다. 알았어? 2차 함수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그려준다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그 값이 몇 개 존재? 한 개 존재. 알았어?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그 값을 3개 아니면 1개를 갖습니다. 4차 함수가 그 값을 2개를 갖거나 안 갖는 경우 존재? 없다고. 4차 함수는 그 값을 가지면 3개 아니면 1개를 가져. 맞아? 3개를 갖는 경우는 언제야?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때. 1개 갖는 경우는 언제야? 개를 빼고 나머지. 알겠어요? 한 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다거나 한 근을 갖고 허근을 갖는다거나 그럴 때만 그 값을 1개를 가질 거라고.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거야? 그 값을 3개 가질 조건을 찾으시오라고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극소 2개, 극대가 하나 존재해. 그치? 극소값만 3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극소 2개, 극대가 하나 존재해. 근데 얘는 극소값만 하나 존재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할 때라고 얘기를 해줘, 문제에서. 그치? 그럼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고. 맞아? 그래서 그 값을 3개 갖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4차 함수도 이런 특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특징이 없어. 안타깝게. 그래서 그냥 4차 함수는 요 정도만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치? 어디 보자.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 넘어갈 거야. 자,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파트는 뭐 별거 없습니다. 대충 적고 넘어가면은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그치?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극값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근을 3개를 갖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면은 근을 2개를 갖고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은 근을 1개를 가져. 이렇게 할 거야.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1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럼 3개를 갖기 위한 조건은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야. 맞아?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은 f'의 알파랑 f의 베타 곱해서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이 3개 나오고, 두 번째 거는 f의 알파 곱하기 f의 베타에서 0 나와.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얘기지. 그럼 실근이 2개 나오고, f의 알파 곱하기 f의 베타에서 0보다 크면은 실근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사색 중이냐? 자, 두 번째. 자, 미정계수를 줘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fx는 k 모양으로 나오는 형태. 그치? 자, 이 녀석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줘? y는 fx라. y는 k의 교점으로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교점을 3개를 갖는다. 근을 3개를 갖는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y는 fx 그래프 그려줘 놓고 나서 y는 k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제? 그러니까 이 k의 범위는 어떻게 찾으면 돼? 극소값을 지나는 녀석보다는 위에 그려줘야 되고 극대값을 지나는 녀석보다는 더 아래 그려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k의 범위 찾아주겠다고. 그치?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순식간에 빨리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 그치? 미분에서 0 되는 값으로. 자, 부등식. 자, 4차 식으로 되어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의 부등식을 풀어라. 아니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되게끔 하는 뭐 범위를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 fx의 최소값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 그제? 근데 4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할 거야? 극소값에서 존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 찾은 다음에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제한된 범위 안에서 3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3차 함수는 제한된 범위야?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돼?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보통 뭐라고 줄 거냐?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혹은 이 범위 안에서 3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이 범위 안에서의 3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야.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극소에서 많이 가질 겁니다.
그치?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은 f에 a가 0이 나오고 f 프라임의 x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하고 보여주면 돼. 그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를 대입한 함수값이 0인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a보다 큰 구간에서는 전부 다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겠다고. 그래서 부등식 만족하겠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그다음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지? 생각 안 나니까. 생각나면 나중에. 3차 함수 식 작성. 자, 3차 함수에서 미정계수가 나온 상태에서 3차 함수 식을 작성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3차 함수 식을 작성해가지고 푸는 문제 중에서 조금 꿀팁 몇 개만 줄 테니까 연습 많이 해봐 이거 가지고. 그치?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몇 개 한번 우리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 한번 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0이랑 미분에서 0 대입한 거랑 전부 다 0 나왔대. 3차 함수가. 그럼 우리는 3차 함수를 뭐라고 작성하면 될까? 이러면 3차 함수를 뭐라고 작성하면 될까? fx는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0 대입해도 0 나오고 미분에서 0 대입해도 0 나오는 거야. 그치? 최고차의 개수 모를 때는 a를 굳이 밖에 붙여주지 않고 안에 붙여줄 겁니다. 그치? 왜 밖에 이렇게 안 붙여줄 거냐?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미정계수 찾다 보면은 a가 전개돼가지고 a 곱하기 b항이 나올 수도 있어. 귀찮잖아 그럼. 그치? 그래가지고 최고차항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안에 될 수 있으면 붙여줄 거야. 최고차항을. 그치? 자, 두 번째 f의 0이랑 1 나오고 미분에서 0 대입하면 0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식이 어떻게 될까? 둘 다 0이 아니고 미분에서 0 대입해서 0 나오고 원래 거에다가 0 대입해서 1 나왔대. 자, 그러면은 미분에서 0 대입해서 0 나왔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x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ax 더하기 b. 그런데 0 대입하면 1 안 나오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뒤에다가 1 붙여주면 돼. 알겠어? 그러면은 식이 순식간에 세워집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막 실제로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하고 세우고 있으면은 오래 걸려. 알겠지? 이번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알겠지?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5분씩 10분씩 걸려버리면 안 돼. 알겠지? 세 번째 fx가 아니고 f0이 이 f'의 0이 1 하고 나왔어. 이제 미분에서 0 대입한 게 0이 안 나왔어. 이럴 때는 식을 뭐라고 세워주면 되냐? 3이라고 할까? 눈에 보이게. 자, 이러면 식을 뭐라고 세워주면 되냐? fx를 미분에서 0 대입한 거에 대한 식 알려줬으니까 마찬가지로 x제곱 있어. 그런 다음에 미분에서 0 대입해서 3 나야 되는 거니까 3의 x가 여기 있는 거고 0 대입해서 2 나오는 거니까 2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0 실제로 대입해보면 2 나오고 미분에서 0 대입하면은 여기 얘가 미분되는 거니까 3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종합해서 f에 a를 대입해서 p 나오고 f'에 a를 대입해서 q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식을 뭐라고 작성해버리면 되냐? fx를 x-a의 제곱에 bx 플러스 c 한 다음에 q의 x-a 더하기 p 하고 작성해버리면 됩니다. 미분한 게 1차식의 개수. 예우 녀석이 상수항.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는 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빨라져. 그치?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적어두시고 다 적었으면 속도가 속도로 넘어갈 겁니다.
자, 다 정리됐으면 속도, 가속도 파트로 넘어가서 자, 속도, 가속도는 쉬우니까 기본 개념만 하고 바로 갈게. 자, 우리한테 항상 뭐를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위치는 ft라는 t에 대한 함수를 줄 건데 t는 시간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만 줄 겁니다. 그치? 그 위치에서 속도를 찾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속도에서 가속도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속도는 f't인데 보통 속도는 vt하고 많이 나타내줄 거고 가속도는 v't인데 물리에서 a라고 많이 나타내주지? 가속도를? 그치? 그럴 거야 아마. 자, 가속도에서 속도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서 위치 찾고 싶으면 적분하면 돼. 그치? 자, 속도는 뭐가 존재한다고? 방향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야. 그치?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너네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양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음의 방향 해버릴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양수,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음수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주고 싶어. 뭐라고 얘기를 해줘?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럼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주니까 뭐 하면 돼?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돼. 그치?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할 거야. 절대값 VT가 바로 속력. 자, 그 속력을 뭐 하면은 적분하면은 거리가 나올 거라고. 자, 적분까지 한 번 한 거야. 그치? 적분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긴 할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 보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물체가 방향을 바꾼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가 0이라는 거야? 물체가 방향을 바꿨어. 움직이는 방향을 바꿨어. 뭐가 0이라는 거야? 속도가 0이라는 거야. 그치? 원점을 지난다. 뭐가 0이라는 거야? 원점은 뭐요?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야, 위치가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가 0인지 우리가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있는 문제 좀 풀고 계셔. 자,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설명 살짝하고 계속 문제 풀어볼게.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 제일 기본적으로 뭐야?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오면은 이 라지 F를 스몰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자,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죠? 인테그럴 fx dx가 라지 fx하고 나타내주면 돼. 근데 부정적분은 뒤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그치? 14페이지. 14페이지. 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 알고 있으면 좋아?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 나오고 미분하면은 f'하고 나올 거라고 도함수. 그지? 그럼 반대로 스몰 f를 f로 만들려면 적분하면 되는 거고 f를 라지 f로 만들려면은 적분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위치, 속도, 가속도랑 똑같은 관계야. 그치? 이런 관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자, 우리는 다항함수 미분하는 미분하고 적분하는 형태라서 미분할 때마다 차수가 한 차수씩 낮아지고 적분할 때마다 차수가 한 차수씩 높아진다 정도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부정적분 성질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부정적분 성질 뭐 있줄? 인테그럴 cfx dx 하면은 c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인테그럴 fx 더하기 빼기 gx는 인테그럴 fx 더하기 빼기 인테그럴 gx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또 어떤 성질 알고 있으면 좋아? 적분된 거를
미분해주면은 속인함수 그대로 튀어나오고 미분된 거를 적분해주면은 속인함수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적분상수 C 붙어야 된다고. 그치? 이 정도 성질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네. 부정적분은 그래서 성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정적분으로 바로 넘어가자.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 그랬어. 정적분. A부터 B까지 적분할 때 윗끝과 아랫끝이 있으면은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윗끝과 아랫끝이 있을 때는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해? 적분상수 굳이 안 붙여줘도 상관없댔어. 그래서 윗끝 대입한 거에서 아랫끝 대입한 거 빼가지고 계산하겠다. 그치? 이게 정적분. 어렵지 않고. 자, 정적분의 성질로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 인테그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건 뭐라고? 0이라고. 그치? 뒤에 건 굳이 안 쓸게. 안 써도 되잖아. 알아보잖아 그래도. 그치?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랑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는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같아질 거야. 윗끝과 아랫끝이 바뀌면은 앞에 마이너스 생긴다라는 거 조심해줘야 돼. 3번부터는 이제 부정적분 성질이랑 똑같습니다.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 밖으로 빼줄 수 있고, 또 뭐 있지? 더하기 빼기 나와 있으면은 쭉쭉 적분기 쪼개지겠다고. 정적분에서만 성립하는 성질, 부정적분에서는 안 나왔던 성질.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는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더해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부정적분 성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상수 빠져나오는 건 똑같은데 합쳐지고 쪼개지는 거는 부정적분에서는 그냥 합쳐질 수 있어. 속에 있는 문자가 x로 같기만 하면은. 근데 정적분에서는 뭘 확인해줘야 돼? 항상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만 적분이 하나로 합쳐질 거고. 오케이? 이 녀석은 윗끝과 아랫끝이 다르더라도 이 녀석 윗끝과 이 녀석 아랫끝이 같으면은 약분된다 생각하고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하는 걸로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 하나로 합쳐줄 때는 뭐야? 가운데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에 있는 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속에 있는 함수가 다르면 절대로 못 합쳐줍니다. 따로 계산해줘야 돼. 그치? 정적분 파트부터는 이제 뭐와의 싸움? 분수 계산과의 싸움. 그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하고 나왔으면 얘는 무슨 문자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해 줄 때 뭘로 미분해 줘야 돼? X로 미분해 줘야 돼. 자,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에 있는 함수 F 모양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어주면 된다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야? 뭐 2부터 X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다. 이 녀석 미분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속에 있는 함수 이 모양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T라는 문자만 전부 다 X로 바뀌어주면 되겠다고. 그치? 이 녀석 많이 연습할 줄 알아야 돼. 연습해야 돼. 그치? 연습하셔야 돼. 두 번째. 이번에는 위에도 X 있고 아래도 X가 있어.
그럼 이 녀석도 미분할 때 x로 미분할 텐데 이 녀석은 어떻게 미분이 돼? 위에도 x 있고 아래도 x니까 위에 걸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걸 대입한 걸 빼는 거야. 됐지?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걸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위에도 어떤 x에 대한 함수, 아래도 어떤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도 x에 대한 함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분할 때 뭘로 미분해줘야 돼? x로 미분해줘야 돼. x로 미분할 때 뭘 조심해주라고? 위에 걸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걸 대입한다는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끝내지 말고 뭘 곱해?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그치? 빼기 아래 거 대입한 거 끝내지 말고 아래 거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줄 거라고. 오케이? 시너지 하면서 썼던 거야. 눈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두 가지 모양 나왔는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1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무조건 뭐 쓰라고? 루피탈 쓰라고. 됐지? 무조건 루피탈 쓰는 거야, 이 녀석.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서 루피탈 써주면은 분모 미분하는 거니까 1분의 분자 미분하면은 방금 했던 거 미분하는 것처럼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어주면 돼. x가 a로 가네. 그래서 얘가 fa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의 인테그럴 a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도 마찬가지로 뭐 써? 루피탈 써줄 거야. 루피탈 써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1분의 분자 f에 이 녀석 x 있는 것만 대입할 거야. x 플러스 a하고. 그런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f에 a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여기 안에 있는 개수들, 상수들 바뀌면은 헷갈려 버려.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루피탈로 푸는 거라 그랬어. 이 녀석. 그치? 자, 그래서 적분 파트는 6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뒤에 있는 문제 풀 거야. 그치? 여기서 최대한 많이 풀고 가야 숙제가 적을걸? 정적분 전까지 숙제를 내줄 거니까. 27페이지까지.